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좋았어요. 업종 지수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는 전고점이 이제 3266인데 3249, 1월 11일에 그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넘어섰고, 장중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직전 고점인 1020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한 3%, 4%?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의 압박이 좀 벗어나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 우려가 됐던 게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성장주들이 좀 하락하는,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런 걸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악재 해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연준은 사실 계속 일관된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투자자들만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금리 인상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을 좀 보면요. 백신 관련된 종목,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백신 관련된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은 상한가 간 종목이 아이진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mRNA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ST팜도 많이 올랐고, 아미노로직스 10% 정도, 유바이오로직스가 20% 이상. 이게 이제 mRNA 백신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K백신들도 좋았죠. 셀리드도 많이 올랐고요. 진원생명과학이 한 6% 정도.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신풍제약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거의 저점 6만 원을 깨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을 했죠. 신풍제약이 16%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이 올랐고요. 왜 이렇게 안 쳐지니? 부강약품이 7.9%, 8% 정도 올랐고요.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유나이티드 제약, 이걸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에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백신 관련주는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K백신 중 하나죠. 그러니까 셀리드 진흥생명과학, 과학, 신풍제약들 마찬가지로 제넥신이 얼마 전에 좀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4월 마지막 주에 공매도 이슈 때 이때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좀 어려웠잖아요.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하락을 했어요. 거의 상승 분위기 때 12만원이었던 게 거의 10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20% 정도 하락한 거죠. 어쨌든 요 제넥신하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오른 수치긴 한데 과거에 얘가 한 4배 정도 올랐잖아요. 백신 기대감 때문에. 이게 좀 백신 관련된 주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죠. AB 프로바이오가 13% 마감을 했고요. 가치 향상 보는 거 엔투텍, 이것도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엔투텍, 소마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엔투텍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물론 AB 프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정을 좀 덜 받았죠.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B 프로바이오. 그때 이거 시가총액을 둘이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 거냐는 직접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B 프로바이오는 3천억이 좀 넘고 엔투텍은 1,000억대입니다. 1,400억 정도예요. 그래서 엔투텍을 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휴온스 글로벌이 오늘 17% 상승 마감을 했고요. 휴메딕스는 6% 정도, 장중엔 더 올랐지만 그냥 휴온스 한번 볼까요? 2% 정도네요. 이렇게 등락폭이 근데 얘는 널뛰기 했잖아요. 올랐다가 쭉 빼고 오르고 쭉 빼고 3번이나 오르고 쭉 빼고로 반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점 잡지 못하면 멘탈이 그냥 바사삭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휴온스 글로벌 시리즈 형제들은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게 종근당 바이오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보제약. 종근당 바이오 대장주를 하던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경보제약을 하던가, 그거는 취향껏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점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주 많이 올랐어요. 삼성증권 역대급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반기 정도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치. 그러니까 더블 정도 나왔죠. 주가 많이 올랐고, 미래에셋증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많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키움증권도 좀 올랐고, SK증권도 제법 다 5% 내외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상승. 이 외에도 뭐 2, 3% 오른 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으로 어떤 거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중앙에너비스 오늘 상한가 같고요. SH 에너지 화학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흥구석유까지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송유관이 해킹을 당해서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그나마 얘가 좀 낫긴 한데, 아니면 흥구석유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네요. 한번 간단하게만 볼까요?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데 돈은 잘 못 버네요. 영업이익이 올해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고, SH에너지화학이 시가총액 1,500억에 적자 재무도 안 좋고, 중앙에너비스는 1,000억대에 재무는 괜찮네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SK증권이 아니죠. SK에너지화학 30% 정도 올랐네요. 바닥 대비. 중앙에너비스는 60% 정도 올랐고요. 흥구석유는 많이 안 올라갔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승 종목이 이제 정치 테마주 이제 일부 좀 올랐고요. 특이했던 거는 풍강이 올랐어요. 이게 유시민 관련주인데 풍강이 올랐고요. 뭐 SG 세계물산도 있고, 또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유시민 관련주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좀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이라서, 또 언론에 또 나 대선 안 나갈 건데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은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보혜 양조가 더 나아 보이네요. 이거는
공부를 하고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올랐죠. 한 달 전에 거의 뭐 70% 가까이 올랐는데 대선 안 나간다고 해서 쭉 빠지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경남스틸 많이 올랐고요. 이재명 테마주는 아즈텍 WB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맥주는 점점 약해지고 있죠. 정책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유시민 관련주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거, 서울 강북지역 지하철 지하화하는 거, 원래는 특수건설이 이제 대장주인데 이틀 연속 크게 올라서 오늘은 이제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게 3호 개발이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3호 개발이 장중에 19%까지 올랐고요. 경부고속 지하화, 원래 특수건설이 대장, 그 다음에 3호 개발, 그 다음에 이화공영이 오늘 하루 쉬었죠. 특수건설은 빼고요. 3호 개발도 못 잡았죠. 저는 우원 개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쉬었어요. 우원 개발 괜찮습니다. 쉬었다가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원 개발하고 이화공영하고, 혹시라도 자연과 환경이 빨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그 KT 서브마린이 원래 이제 해저터널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장중에 26%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 어거지로 엮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시키는 테마주 중에서 4대강 복원이나 해저터널 관련된 종목이 엮여서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수건설, 우원개발, 3호 개발 이런 것들. 근데 KT 서브마린이 얘가 이제 해저 케이블인가요? 이렇게 엮여서 올라가는 거 보고, 아, 그러면 자연과 환경도 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돈을 잘 벌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테마주예요. 해저통신, 전력케이블 건설, 유지보수 사업, 해저 파이프라인, 해저인데 이번에 경부고속 지하에 엮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평가 지주사. 그래서 한화도 많이 올랐고요. CJ, HDC, 그 산업개발 말고 그냥 HDC예요. 그리고 KPX 홀딩스 15%, 14%, 영원무역 홀딩스 많이 올랐죠. 헬라홀딩스, 이거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크게 상승 나왔더라고. 대상, GS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저평가, 고실적, 지주사, 이거는 각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현재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거의 PER이 4-5배, 심지어는 2배인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고, 이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거 보시면 한화가 물론 예상치긴 한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조 5천억을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거든요. 이건 PER이 2배도 채 되지가 않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 거죠. 이렇게 2년 벌면 3조 버는 건데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예상치를 벌면 거의 3조 4천억 정도 되는 건데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고실적 지주사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각자 공부해서 찾아보세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명? 그 완전한 지주사는 아닌데 어쨌든 힐라홀딩스도 엄청 저평가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자 좀 찾아보시면 아직 먹을 만한 것들이 좀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게 좀 몰랐어요. 여행 면세점 보시면 면세점 섹터 지난주부터 계속 수급 붙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면세점
뭐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거랑 여행,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고, 참 좋은 뭐 하나, 노랑풍선 이런 것들 계속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도 롯데관광개발,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면세점, 카지노 소폭 상승 유지, 소폭 지속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은 백신 관련된 종목 매우 강했습니다. K 백신, 뭐 모더나, 화이자, 뭐 러시아 백신 다 강했고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거. 그리고 실적 좋고 자산 가치 있는 것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저평가, 지주사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면세점, 카지노, 여행주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는 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유가 상승 관련주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아직 월요일 끝났으니까 갈 길 멀죠. 이 중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고생하셨고요. 전 또 내일 마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